자, 이제 저희가 비로소 도형의 이동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도형의 이동에는 크게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동하게 되는 게 점의 이동이 있을 거고 일반적인 도형에 대한 이동이 있을 건데, 평행 이동에서도 점의 이동, 도형의 이동을 구별지어 볼 거고, 대칭 이동에 넘어가서도 점과 도형의 이동을 나누어 볼 겁니다. 물론 이제 점도 도형이긴 하지만 이동 방식이 평행 이동에서는 차이가 좀 있어서 이렇게 나누어 볼 겁니다. 해서 어쨌든 평행 이동에서는 이 두 가지 이동 방식이 다르다라는 걸 먼저 인지해 주시고, 밑에 보면 평행 이동이라는 걸 사실 저희가 중학교 때부터 해오긴 했어요. 언제 이제 처음으로 배우냐면 2차 함수 배울 때 y는 ax제곱이라는 i, 이 일반적인 형태를 배우고 나서 얘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얘의 꼭지점의 좌표가 0,0, 얘의 꼭지점의 좌표가 m,n 이렇게 바뀐다고 배웠을 건데, 이제 의문은 그거죠. 왜 이 이동을 할 때 x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했을 때 x 대신에 x 빼기 m이 들어가고, 왜 y축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는 우변에 n을 더했는지, 이게 이제 중학교 때까지 혹은 이 전까지만 해도 요거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파트가 없다 보니까 조금 당위가 좀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여기서 마무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일단 그 전에 평행 이동이 뭔지부터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해보면, 모양과 크기를 바꾸면 안 됩니다. 옮기긴 옮길 건데 모양과 크기를 안 바꾸고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 거리만큼 이동하는 걸 평행 이동.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도형을 들어 옮긴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원이 있다. 그럼 얘를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 요거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이제 이 차원에서 볼 거고, 얘를 뭐 지금 보면 만약에 여기 있는 점이 요런 애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가 평행 이동이 돼서 이렇게 뭐 옮겨진 원의 어딘가로 이동할 텐데, 이 비스듬한 이동은 항상 x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 두 가지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축으로 얼만큼 이동했는지 y축으로 얼만큼 이동했는지를 구별해서 우리가 판단해 볼 건데, 일단 점의 이동은 되게 간단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1,2라는 점이 있다라고 치고 내가 얘를 평행 이동해서 4,5라는 점으로 이동하고 싶다라고 합시다. 요런 점으로. 그럼 얘를 x축 방향으로는 얼마나 옮겨야 되고 y축 방향으로는 얼만큼 옮겨야 되는지, 요게 되게 직관적인데, 지금 x좌표가 1에서 4로 바뀌었으니까 오른쪽으로 3칸을 밀어야 된다는 거는 쉽게 확인할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y좌표가 2였다가 5가 됐으니까 요거 위로도 3칸 올려야 되겠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즉 우리가 점을 이동시킬 때 기존 좌표 1,2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한 점이 4,5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4,5라는 이 좌표가 기존 x좌표에 x좌표 이동량을 더해서 만들어지고, y좌표 또한 기존의 y좌표에 이동량을 더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점을 이동을 시킬 때에는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는지를 기존의 좌표에다가 이렇게 더해 주시기만 하면 옮겨진 점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평행 이동을 우리는 이러한 식으로 표기를 할 거예요. 이러한 점이 이러한 점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밑에 이제 설명 과정은 너무 이제 당연한 우리가 방금 했었던 과정이 되니까, 결국 우리가 점을 이동할 때에는 그냥 이동량을 좌표에 더해주면 된다.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평행 이동의 경우에는 점과 도형의 이동 방식이 다르다라고 언급을 했고, 점의 이동은 이동량을 좌표에다 더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박스 속을 보면 이제 도형을 이동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지금 보면 이제 이런 방정식이 나오죠. 우리가 보통 y는 f의 x라고 이렇게 식을 쓰게 되면 y라는 문자가 x에 대한 식으로 표현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y는 2x 빼기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y라는 애가 x를 2배 해서 1을 빼는 규칙으로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x와 y라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관계식을 우리는 보통 y는 fx 형태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반면 f의 x, y는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f의 라는 거는 이 f의 요거 얘는 그냥 어떤 식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안에 들어있는 문자들은 그 식에 포함되어 있는 문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위에서 fx 이렇게 하면 x에 대한 식인 거예요. 괄호 안에 x밖에 없으니까. 이 우변에 적혀있는 얘는 x를 변수로 하는 어떤 식인 겁니다. 반면에 얘는 f 안에 x랑 y라는 문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x랑 y로 구성되어 있는 식 그리고 우변은 0 이렇게 정리한 형태인데 위에 있는 y는 2x 빼기 1을 아래에 있는 형태로 표현하고 싶으면 한쪽으로 다 몰아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 식도 보면 요거 x랑 y에 대한 식은 0 이렇게 이제 표현된 거 이런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도형을 표기할 때는 이런 형태의 식을 쓸 건데 항상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원의 방정식만 해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럼 내가 얘를 y는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4 빼기 x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긴 한데 기존의 형태의 식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보다 그냥 4를 넘겨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x랑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방식을 이제 음함수 표현이라 하는데 용어가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x랑 y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러한 형태의 도형을 똑같이 x축 y축으로 a만큼 b만큼 옮길 건데 아까 점의 이동에서는 이동량을 x랑 y 좌표에 각각 더했어요. 근데 도형을 이동할 때에는 이동량을 뺀 걸 대입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처음에 예를 들었던 게 y는 ax 제곱이라는 이런 포물선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했을 때 방정식이 이렇게 됐었거든요. x 빼기 m의 제곱 더하기 n. 이게 이제 우변에 n이 더해지는 이유는 좌변으로 n을 넘기면 이런 형태의 식으로 표현이 되죠. 이렇게. 그럼 결국 이동량을 뺀 걸 대입하겠다라는 건데 x축의 방향으로 n만큼을 이동했으니까 x자리에 x 빼기 m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x자리에 x 빼기 m 들어간 거고 y축 방향으로 n만큼을 이동했으니까 y 대신에 y 빼기 n을 넣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y 대신에 y 빼기 n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에 이제 식을 써야 되니까 여기 좌변에 있는 n을 넘겨서 이렇게 보통 이제 쓰는 거죠. 어쨌든 전체적인 이동 방식은 이동량이 빼어진 걸 그대로 대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겠다. 그러면 x 플러스 1을 x 대신에 집어넣고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가 밑에 설명에 나와 있는데 이쪽으로 와서 조금 설명을 해봅시다. 이걸 지우고 여기다가 다시 한번 그려가면서 얘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원이 하나 대충 있다고 합시다. 얘가 f의 x, y 0이에요. 자, 얘를 평행 이동을 할 건데 요런 애가 있다고 합시다. 해서 요 fx, y는 0이라는 도형 위에 한 점을 우리는 x, y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친구를 평행 이동을 대충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 점의 이동을 배웠었잖아요. 이 왼쪽에 있는 도형, 기존 도형 위에 x, y라는 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형을 이동할 때 이 도형 위에 있는 모든 점이 똑같이 이동하는 걸 거 아니야. 만약에 이런 점이 있다. 그럼 얘도 아까랑 같은 방향으로 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점을 고정해서 이동을 시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쪽 오른쪽 도형으로 넘어갈 적에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을 이동했으니 밑에 표시되어 있는 저 점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는 n만큼을 이동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점의 이동을 배웠으니까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요 점의 좌표가 x 더하기 m, y 더하기 n 요렇게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점이 어느 도형 위에 있을 거냐 이건데, 요 이동된 점 있죠? 요 점을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이제 이 도형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앞에서 배웠던. 자, 그러면 이 보라색 점과 검은색 점이 똑같으니까 x 프라임하고 x 더하기 m이 같고요. y 프라임과 y 더하기 n이 같습니다. 자, 여기서 m과 n을 저변으로 넘겨주면 x가 x 프라임 빼기 m, y는 y 프라임 빼기 n이 됩니다. 근데 이 x하고 y가 뭘 만족했냐면 이 왼쪽에 있는 요런 도형의 방정식을 만족시켰었죠. 그러면 이 x, y를 저기다가 대입하면 성립할 거고, 대입을 해보면 f에 x 프라임 마이너스 m, y 프라임 마이너스 n은 0, 요런 형태의 방정식이 등장합니다. 자, 그럼 이 방정식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f에 x 마이너스 m, y 마이너스 n은 0, 요러한 도형의 방정식 위에 x 대신에 x 프라임을 대입하고 y 대신에 y 프라임을 대입하면 요게 만족이 되죠. 그러니까 요 형태의 방정식에 x랑 y 대신에 요런 값을 대입하면 요런 등식이 만족이 되잖아요. 그치? 근데 이 위에 있는 식은 기존에 만족되어 있던 식에서부터 나온 거니까 결국 이 x 프라임, y 프라임이 이 도형 위에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대입해서 요런 방정식이 만족이 된 거니까. 그래서 결국 요 옮겨진 도형의 방정식이 x-m, y-n,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x랑 y 자리에 이 좌표를 대입했을 때 이러한 등식이 성립하게 되니까,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냈죠. 즉 기존 도형을 xy 방향으로 mn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이런 식이 나온다 라는 거고, 결국 핵심은 이동량을 빼서 방정식을 구하겠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점을 이동할 때는 이동량을 더하는 거고, 도형을 이동할 땐 이동량을 빼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동을 할 거예요. 자, 자세한 사항은 뒤에 문제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의 점의 평행 이동입니다. 보통 이제 문제에서 XY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합니다 라고 알려줄 수도 있지만 이런 표기를 사용하기도 할 거예요. 자, 얘 보면 왼쪽에 있는 게 점이죠. 그러니까 점의 평행 이동으로 읽어주시고, 점의 평행 이동은 우리가 이동량을 더하기로 했기 때문에 결국 얘가 이야기하는 건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B만큼을 이동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마이너스 2,3이라는 점이 여기로 옮겨졌대요. 그럼 X축 방향으로 1만큼을 이동하기로 했으니까 여기다가 1 더해서 A가 마이너스 1이란 걸 알 수 있겠고, 또 Y좌표 봤더니 3이 2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 마이너스 1이 됐죠. 그러니까 결국 이동량이 마이너스 1이란 소리가 되겠고, B의 값이 1이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A에서 B를 빼주면 마이너스 1에서 1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봤더니 또 표시가 살짝 바뀌었죠. 이번엔 이 점으로 옮기는 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옮겨야 5가 3이 되겠고, Y축 방향으로 5만큼 옮겨야 마이너스 1이 4로 가겠죠. 이 평행이동에 의해 얘는 어디로 갈 거냐? 옮겨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를 X한테 더하시고 5를 Y한테 더해서 마이너스 1,2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직선의 평행이동 필수예제 2번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평행이동이라는 건 모양이나 크기를 바꾸지 않아요. 애초에 직선은 무한도형이기 때문에 크기를 할 게 없는데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직선을 아무리 평행이동을 해도 기울기 자체는 바뀌지 않고 항상 전과 후가 평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문제 읽어봤더니 지금 마이너스 3,4라는 점이 마이너스 1,1로 이동을 한답니다. 그러면 X축 방향으로는 2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직선 3x 빼기 y 더하기 2는 0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얘를 이러한 평행이동에 의해서 옮겨보고 싶답니다. 그럼 첫 번째, 일단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도형을 이동할 땐 이동량을 뺀 걸 문자에다가 대입을 하기로 했었죠. 자, 그러면 x 대신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x 빼기 2를 대입하시고, y 대신에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을 이동하니까 y 플러스 3을 대입합니다. 이동량을 뺀 거. 나머지 요소는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개하시면 3x 빼기 y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은 0이라는 직선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직선을 이동을 해봤자 기울기 자체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직선형 ax 더하기 by 더하기 c에서 결국 기울기를 결정하는 요소는 a하고 b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평행이동 해봐야 이 자리는 그대로 있을 거고 상수항만 바뀔 겁니다. 상수항만. 자, 그래서 요 성질을 알고 있었다면 이동된 직선 있죠? 이동된 직선을 3x 빼기 y 더하기 k는 0이라고 둡시다. 그럼 나는 이제 k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저 k는 어떻게 찾을 거냐? 아무래도 우리가 도형을 이동하게 되면 이 x 대신에 뭘 넣고 y 대신에 뭘 넣고 하는 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워요. 압도적으로 점의 이동이 쉬워서 우리는 어느 점이 어느 점으로 대응돼서 옮겨졌는지 그것만 찾을 겁니다. 자, 처음 도형이 이거였어요. 처음 직선이. 요 직선 위에 0,2라는 점이 있는 게 보이실까요? 대입하면 0, 2 들어갔을 때 는영 성립하니까. 그러면 저 기본 기초 도형, 그러니까 처음 도형 0,2가 위에 있는 점인데 얘를 2만큼 마이너스 3만큼 옮겨주면 2,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럼 2, 마이너스 1이 옮겨간 직선 위에 있다는 이야기니까 대입해 주시면 6 더하기 1 더하기 k가 0이 되니까 k가 마이너스 7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원래식에 대입하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구했었던 요 직선으로 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2번 방식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자, 필수예제 3번입니다. 이제 포물선하고 원을 옮겨 볼 건데, 포물선하고 원도 물론 이제 뭐 x축 방향으로 얼마큼 이동해서 뭐 뺀 거 넣고 뭐 이래도 되는데 우리는 조금 더 편하게 가보고자 합니다. 포물선은 아무리 평행 이동을 해도 얘가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던 게 뭐 위로 블록해지고 이럴 수가 없겠죠. 모양이 변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결국 핵심이 되는 점만 옮기시면 되는데 포물선의 경우에는 우리 이제 꼭지점의 이동을 관찰해 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내가 옮기고자 하는 점이 원이다. 그럼 얘는 이제 어디로 옮길 거냐 이건데, 원도 아무리 이동한다라고 해도 사이즈가 바뀌진 않을 거니까 이 원의 반지름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반지름이 유지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원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만 찾아주면 됩니다. 자, 이걸 이용해 볼 건데 일단 1번 보니까 저런 포물선이 나와 있대요. 자, y는 표준형으로 바꿔줍시다. 2로 묶으면 x제곱 빼기 2x가 나오니까 x 빼기 1의 제곱으로 만드시고 지금 상수항이 5가 나와야 되니까 3 더해 주셔서 꼭지점이 1,3인 걸 찾습니다. 자, 얘를 x축 방향으로는 p만큼 y축 방향으로는 p 플러스 2만큼을 이동했는데 그랬더니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더랍니다.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는 소리가 y좌표가 0이 됐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3이 0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동량이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p의 값을 손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p의 값이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밑에 있는 해설처럼 막 x 대신에 얼마 이동하고 y 대신에 얼마 이동해서 식을 막 이렇게 쓰고 너무 귀찮잖아요. 그치? 만약에 내가 이걸 심지어 표준형으로 안 바꿨으면 이 자리 다 대입해서 다시 표준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의 이동을 관찰하도록 합시다. 자, 2번은 이제 원인 것 같은데 저 밑에 있는 표시가 이야기하는 게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한다는 소리겠죠. 자, 저런 원이 있는데 이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바꿔줍시다. 그럼 x제곱하고 4x가 있으니까 x 더하기 2제곱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y제곱하고 마이너스 2y가 있으니까 y 빼기 1의 제곱, 상수항 5를 썼으니까 더해주시고
좌변의 a는 넘겨줍시다. 자, 그러면 일단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1이 됐죠. 얘가 옮겨간 중심의 좌표는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같겠고 해서 갑자기 이런 원이 됐대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이제 반지름의 값이 루트 3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우변에 숫자 3이 적혀야 되니까 기존의 원도 우변이 3이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a의 값이 2라는 걸 알겠고 지금 중심 좌표가 1,-3인데 1,-3이 중심이려면 b의 값이 3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a가 2, b가 3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